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국가유공자 길잡이입니다. 이번 시간은 국가보훈부에서 저소득 보훈 대상자 모두에게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한다는 내용입니다. 부양 의무자 기준을 2025년 4월 22일 오늘 날짜로 전면 폐지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영상은 제가 이미 3개월 전에 영상을 만들어 드렸고, 그게 법률이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3개월 진행을 한 다음에 시행이 되는데 그 날짜가 오늘입니다. 그래서 2025년 4월 22일 날짜로 해서 생활조정수당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제약 사항들이 많았었는데 그 모든 내용들이 다 폐지됐습니다. 그러면 국가보훈부에서 보도자료로 나온 내용을 보면서 정확한 내용을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리고, 어떤 분들이 생활조정수당 지급 대상자인지 제가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 국가유공자로 7급을 받고 계시는 분하고 6급 사망이신 분들은 이 영상을 꼭 주의 깊게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좋은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먼저 국가보훈부 보도자료를 보시게 되면 보도 시점은 2025년 1월 21일 날짜에 나왔던 내용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이와 관련된 영상을 만들어 드렸기 때문에 그 내용도 있었고, 보훈부 저소득 보훈 대상자 모두에게 생활조정수당 등 지급한다. 부양의무자 기준 올해 4월 전면 폐지. 자, 그때 내용은 어떤 내용이었는가 하면, 주거를 따로 하는 부양 의무자가 아닌 보훈 대상자 단독 가구 소득 재산만을 확인을 하고 14,000여 명이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그리고 1월 22일 화요일 관련 법률 개정안을 공포했고 3개월 후인 오늘 4월 22일부터 시행이 들어간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이가 많은 분들이거나 거동이 불편한 보훈 대상자는 담당 공무원이 대리 신청도 가능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 상세한 내용을 보시게 되면 생활이 어려운 보훈 대상자에게 매월 지급하고 있는 생활조정수당 등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이 오는 4월 전면 폐지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지원받지 못했던 14,000여 명을 포함해 모든 저소득 보훈 대상자에게 생활조정수당 등이 지원될 전망이다. 부양의무자란 수급 희망자의 1촌 이내 직계 혈족과 그 배우자, 부모, 자녀, 사위, 며느리 이런 분들이 부양의무자로 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이런 부양의무자인 분들이 잘 살든 못 살든 상관없고 오직 유공자, 나 하나만을 본다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재산이 있고 내가 얼마나 소득이 있는지 그거를 따져서 생활조정수당 지급 선정 기준으로 잡겠다는 겁니다. 국가보훈부 장관 강정에는 생활조정수당 지급 시 따로 사는 부양 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을 고려하지 않고 보훈 대상자 단독 가구 소득 재산만을 심사하여 지급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7개 법률 개정안이 최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21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해당 법률 개정안은 하위 법령 등 정비를 거쳐 공포 3개월 후인 오늘 4월 2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가보훈부는 생활이 어려운 보훈 대상자의 생활 여건 개선을 위해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 매월 24만 2천 원에서 37만 원의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하고 생계지원금은 매월 10만 원씩 지급하고 있다. 자, 제일 중요한 게 이겁니다. 이게 아무한테나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하는 게 아니고, 생활조정수당은 국가유공자나 보훈보상 대상자, 독립유공자 본인 또는 선순위 유족에게만 지급을 하는 게 생활조정수당이고, 생계지원금은 참전유공자 및 고엽제 후유 의증 환자 본인,
5.18 민주유공자 및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또는 선순위 유족 이분들에게 생계지원금을 10만원씩을 지급하는데 생계지원금은 조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만 80세 이상일 경우에만 생계지원금을 지급을 해드리고 생활조정수당은 65세 이상인 분들에게 지급을 해드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간 부양 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수급 희망자의 생계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부양할 가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국가보훈부는 그 주요 원인을 부양 의무자 기준으로 보고 생활조정수당의 경우 2023년 중증장애인 또는 중상이자 상위 등급 1급부터 3급까지와 2024년은 65세 이상이면 보훈 대상자 가구원의 소득 재산만을 심사하는 등 부양 의무자 기준을 완화해 왔다. 특히 올해 4월 22일부터 이를 전면 폐지함으로써 14,000여 명의 보훈 대상자가 생활조정수당과 생계지원금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현재는 27,900여 명이 수당을 지원받고 있다. 또한 이번 법률 개정안 시행에 따라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모두가 담당 공무원이 보훈 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생활조정수당과 생계지원금을 대리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생계, 의료, 급여 수급자만 대리 신청이 가능했다. 강정의 국가보훈부 장관은 생활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부양 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생활조정수당 등 혜택을 받지 못하신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릴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국가보훈부는 앞으로도 제도 개선 등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국가유공자를 비롯한 보훈 가족분들이 빈틈없는 예우와 지원을 받으실 수 있도록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자료 출처는 보상정책국 보상정책과에서 나온 자료였습니다. 그러니 혹시라도 이 생활조정수당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이 전화번호 적어놓으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부 보상정책과입니다. 제게 질문을 하지 마시고 이 담당 직원들한테 더 정확한 내용을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정확하게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어떤 내용인가 하면 이 생활조정수당, 자, 이 내용을 말고 이 내용을 보시면 더 편하게 구분이 됩니다. 먼저 생활조정수당, 이 생활조정수당을 아무나 신청하는 게 아닙니다. 생활조정수당은 1급부터 7급까지 등급이 있는 분들, 국가유공자나 보훈보상 대상자, 그리고 독립유공자 본인 또는 선순위 유족 1인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분들에게 월 24만 2천 원에서 37만 원을 차등 지급한다는 내용이고, 생계지원금은 80세 이상인 분들 중에서 참전유공자와 고엽제 후유 의증 환자 본인, 5.18 민주유공자 및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또는 선순위 유족 1인 이분들에게 생계지원금을 지급을 해드리는데 월 10만 원씩을 지급해 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80세 이상이기 때문에 80세 이상이신 분들 중에서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하인 생계곤란자, 그러니까 모든 분들에게 드리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정하는 중위소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 생계곤란자라고 판정을 해서 국가보훈부에서 지급을 해드리는데, 그러면 이 중위소득 50%는 어떤 금액인지 이 내용을 또 알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 기준 중위소득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나와 있고 1인이냐 2인이냐 3인이냐 그러는데 우선은 1인과 2인만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50% 나와 있죠. 혼자 살고 계신다 그러면 119만 6천 원 이하로 본인이 소득이 된다 그러면 지급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두 부부가 함께 살고 있다 그러면 196만 6,329원 이하일 경우에 지급 대상이 되는데, 이 금액
이 금액 정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기준 중위소득을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소득 인정액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이 소득 인정액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하면 각 가구당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제가 잠시 후에 7급과 6급 3항, 6급 2항 보상금에 대한 설명을 해 드리겠지만 그 금액만 가지고 계산을 하게 되면 정말 많은 분들이 해당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추가로 이 재산을 더한 금액이 실질적인 이 소득 인정액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해서 해당이 안 된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본인 앞으로 집이 있거나 다른 재산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소득 인정액은 소득 평가액 더하기 재산의 소득 환산액이라고 나왔습니다. 이 소득 평가액은 실제 소득에서 가구 특성 지출 비용을 빼고 그 다음에 근로소득 공제 더하기 기타 지출 비용 더해서 뭐 이래저래 해서 소득 평가액이 나온다 그러고 재산의 소득 환산액은 이 산출하는 공식이 다 있다고 합니다. 뭐 저도 아직 지금 여기에 해당되질 않아서 신청을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재산에서 기본 재산액 빼기 또 부채도 빼고 여기에 소득 환산액을 곱하는데 가장 문제는 여기입니다. 이 내용을 잘 보십시오. 언제든지 소득액으로 환산될 수 있는 재산, 건물이나 임차 보증금, 가축 등 이런 것도 이 재산에 포함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 소득 인정액을 산정을 할 때 소득 평가액 더하기 재산의 소득 환산액 그러게 되면 대부분 본인이 알고 있기에는 내 소득은 보상금하고 기초연금 주는 거 그리고 국민연금 조금 받는 거 그것밖에 없다. 그래서 이 전체적인 중위소득 50% 이하로 따지게 되면 우리는 거기에 해당된다. 그리고 신청을 했는데 해당이 안 된다고 하는 경우는 아마 그분 앞으로 무슨 재산이 있거나 다른 재산과 관련된 그런 물건이 있기 때문에 아마 해당이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활조정수당은 국가유공자나 보훈보상 대상자, 독립유공자 본인 또는 선순위 유족 1인에게 지급을 해드리는데 국가보훈부에서도 그렇습니다. 모든 분들에게 지급을 해드리는 게 아니라 생활이 어려운 보훈 대상자의 생활 여건 개선을 위해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 이런 분들에게는 매월 24만 2천 원에서 37만 원의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하고 생계지원금은 매월 10만 원씩을 지급해드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 어떤 분들이 해당되는지 그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2025년 기준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했을 때 7급이 65만 1,000원 여기에 전상수당이라고 해서 예를 들어 지금 이제 7급인데 이분이 유교 참전으로 해서 7급을 받았거나 아니면 월남 참전으로 고엽제로 해서 7급을 받게 되면 전상수당이라고 해서 9만 원을 더 드립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분이 배우자가 계신다 그러면 신법에서는 배우자 수당이라고 해서 10만 원을 드리고 구법을 적용받으시는 분들은 60세 이상일 경우에는 9만 7천 원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금액이 3천 원밖에 차이 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신법으로 계산을 해서 배우자가 계신다 했을 때는 여기 보시게 되면 7급은 84만 1천 원을 받습니다. 7급 공식적인 보상 금액은 65만 1천 원이지만 여기에 전상수당과 배우자 수당을 합하면 84만 1천 원이란 것이죠. 그러면 이분은 계산상으로 따졌을 때 배우자가 있는 2인으로 계산을 하게 되면
196만 6,329원 그 아래로 될 경우에는 생활조정수당 대상자가 됩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그대로 보고 신청을 했을 경우에 해당이 안 된다. 그러면 이분은 비록 7급이지만 아마 본인 소유의 집을 갖고 있거나 뭐 예를 들어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뭐 가축도 그 재산에 포함이 됩니다. 아니면 임대소득이 있거나 주거가 있거나 그래서 해당이 안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이 금액 이하라고 해서 해당이 된다? 아니란 거죠. 그리고 6급 사망을 보십시오. 6급 사망 같은 경우 똑같이 113만 7천 원인데 여기에 전상수당 9만 원과 배우자 수당을 합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받으시는 분들이 지금 132만 7천 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분도 금액으로 따지면 2인 196만 6,329원보다도 낮기 때문에 적으니까 당연히 신청을 해보면 어떤 분들은 해당이 되고 어떤 분들은 해당이 안 될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유공자분 본인 명의로 재산이 없을 경우에는 해당이 될 수도 있지만 본인 명의에 조그만한 집이라도 하나 있고 그럴 경우에는 이 금액이 포함이 돼서 비해당이 될 수도 있습니다. 생활조정수당이 해당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똑같이 6급 2항도 보시게 되면 6급 2항이 169만 3천 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전상수당 9만 원과 배우자 수당 10만 원을 더하면 실질적으로 받는 금액은 188만 3천 원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존에도 이 6급 2항은 해당이 안 될 확률이 많습니다 하고 여기에 기초연금 조금 받고 또 국민연금도 받고 그러면 금액이 확 올라가 버리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된다고 해서 6급 이항은 가능성이 없고 7급이나 6급 사망이신 분들은 그냥 한번 신청해 보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2년 전에 이와 관련된 영상을 또 설명을 드리면서 이 43만원 공제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43만원은 어떤 경우에 공제가 되는가 하면 기초연금, 그러니까 이 생활조정수당을 신청할 때는 공제가 되질 않고 기초연금 신청할 때 그때는 국가보험부에서 받는 이런 보상금에서 43만원을 공제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초연금이 예를 들어 뭐 20만원 받을 분들이 43만원이 공제되기 때문에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생활조정수당에서는 똑같이 국가보험부에서 지급하는 돈이기 때문에 이게 공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2년 전에 이와 관련된 영상을 설명을 할 때 저도 그때는 물론 지금도 이 생활조정수당 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직접 신청은 안 해봤지만 그때 당시에도 이 43만원 공제한다는 내용이 왜 기초연금에서만 공제가 될까? 생활조정수당에서는 왜 공제가 안 되는지 많은 의문이 있었는데 이제는 제가 알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똑같은 국가보험부에서 지급하는 생활조정수당이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되지만 기초연금은 국가보험부에서 지급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보건복지부에서 지급하는 게 기초연금입니다. 그러다 보니 국가보험부와 보건복지부는 부서가 다릅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선정을 할 때 그 소득에서 국가보상금 43만원은 공제를 해준다고 한 것이었습니다. 자, 어찌되었든 간에 이번 이 생활조정수당이나 생계지원금에서는 공제되는 금액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그 내용을 우선 알고 계십시오. 그리고 7급이나 6급 사망이신 분들, 이분들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제 혼자다 그러면 6급 사망 같은 경우는 해당 사항이 없죠. 금액이 확 올라가니까.
그리고 7급 같은 경우도 해당이 될 수도 있고 재산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해당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생활조정수당의 가장 큰 의미는 생계가 곤란하신 분들에게 지급을 해드리는 게 생활조정수당인 것입니다. 그러니 어느 정도 재산이 있거나 또 국가보험부에서 지급하는 보훈보상금 말고도 기초연금도 있고 또 노령연금, 그러니까 국민연금, 노령연금, 또 개인연금 이런 금액들이 있는 분들은 아마 그 소득 인정액이 자꾸 올라갈 것입니다. 그래서 해당이 안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 참고를 하시고, 만약에 내가 실질적으로 국가보험부에서 받는 보상금이나 노령연금 그리고 국민연금도 뭐 받는 거 없다, 노령연금밖에 없다 하시는 분들, 그리고 재산도 없다 하면 생활조정수당 신청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급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신청은 누구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7급, 6급 사망 본인이 긴가 민가 할 때는 그냥 가서 한번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정확하게 내가 어떤 부분에서 소득이 많이 잡혔다든지 아니면 뭐 재산이 많이 잡혔다든지 해서 탈락이 되었구나 하는 내용을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7급과 6급 사망이신 분들은 이런 내용 잘 알고 신청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내용이 있습니다. 1년 전에, 2년 전에 그 영상에 댓글들을 달아주신 분들이 있었는데, 어떤 분은 나이가 젊으면 주지를 않는다 하는 내용도 있었고, 또 어떤 분은 생활조정수당을 신청을 한 다음에 결과를 확인을 하라고 나왔습니다. 자, 여기 이 내용을 보시게 되면 신청하시고 결과가 나오면 자신의 소득 인정액이 어떻게 산정되었는지 꼭 확인하라고 나왔습니다. 확인을 하다 보면 줄일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내용인가 하면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할 거 아닙니까? 신청을 했는데 그 중에 통과된 사람도 있고 탈락된 사람도 있고, 그러면 그 탈락되신 분 입장에서는 내가 왜 탈락이 되었지? 분명히 내가 계산을 할 때는 중위소득 50% 이하에 들어있고 내가 재산도 없는데 왜 탈락이 되었지? 궁금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소득 인정액을 어떻게 산정을 했는지 확인을 하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확인을 하다 보면 어떤 부분에서 예를 들어 뭐 재산이 많다든지 뭐 가축이 포함됐다든지 아니면 그 집에서 내가 지금 살질 않기 때문에 임대를 내줬는데 그 임대 소득이 또 재산 소득에 포함이 돼서 떨어졌다든지 정확한 이유를 알 거라 이겁니다. 그러면 그 내용을 이제 확인을 하면 그 다음 해에는 다시 또 신청 가능할 수도 있고, 여기에서 이제 한 가지 제가 더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거는 그 재산세, 재산 가격, 내가 집을 가지고 있는데 그 집이 한참 경기가 좋을 때는 막 비쌌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요즘 경기가 안 좋아가지고 집값이 많이 하락을 하게 되면 그 재산 소득액도 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한참 비쌀 때 가격으로 잡혀 있을 경우에는 내가 계산을 했을 때는 분명히 내가 생활조정수당 대상이 될 것 같은데 떨어졌다. 그러면 왜 떨어졌는지 그런 내용을 한번 확인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과연 정당하게 내 재산이 평가가 되어서 내가 떨어졌는지 아니면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산정이 되어서 내가 불이익을 받는 건지. 그리고 가장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직원한테 얘기를 하면 아마 확인을 안 시켜줄 것입니다. 복잡하니 어쩌니 하면서 그냥 탈락이 되었다고 그러면 먼저 한번 물어보십시오. 내 소득 인정액 그 산정한 내용이 어떻게 돼서 떨어졌는지 그 자료를 좀 달라고 해서 자료를 받아 보시고, 만약에 그거를 공개를 안 해주겠다 그러면
이거를 하시면 됩니다. 정보 공개 청구를 그 직원한테 하는 게 아니라 뭐 다른 직원들한테 물어보십시오. 내가 정보 공개 청구하려고 그러는데 어디서 해야 되냐. 그래서 그쪽 부서로 가셔가지고 정보 공개를 청구를 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신청서를 줄 것입니다. 그 신청서에 본인 인적사항 다 적고 거기에다가 이유, 왜 정보 공개 청구하냐고 그 이유가 나옵니다. 거기에 그대로 이거를 적으십시오. 생활조정수당 신청에 관한 심사 및 모든 서류 일체 이렇게 해가지고 정보 공개 청구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내가 생활조정수당 신청한 건에 대한 그 모든 심사 자료가 다 나올 것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까지 얘기를 드리는가 하면 생활조정수당 신청을 했는데 과연 그게 실질적으로 신청을 해서 심사를 했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7급이나 6급 사망이신 분들은 혹시라도 정확하게 심사가 되었는지 아니면 또 내가 모르는 재산이 있든지 아니면 조금 전에 얘기 드렸듯이 내가 집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이 집이 뭐 2, 3년 전에는 예를 들어 뭐 3억 나갔던 게 지금은 집값이 많이 떨어져 가지고 1억 정도밖에 안 된다. 뭐 2억밖에 안 된다. 그런데 내 재산이 옛날 가격 3억으로 그대로 잡혀 있다. 그러면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시지가도 있고 실거래 가격도 있고 하는데 그래서 그런 내용을 조금 더 상세히 살펴보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에도 이 생활조정수당 지급 대상자가 약 14,000명 정도가 더 추가로 받을 대상자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14,000명이나 더 추가로 대상자가 포함이 되는데 신청을 안 하면 주지를 않습니다. 그냥 자동으로 알아서 국가보훈부에서 생활조정수당으로 해서 지급을 해드리지를 않는다는 거죠. 내가 신청을 해야만 되니까 물론 그 전에 이제 뭐 의료급여나 정말 생계 곤란하신 분들은 공무원이 알아서 또 조사를 해가지고 통보도 할 거지만 대부분 모두 내가 신청을 해야만 줍니다. 그러니 7급, 6급 사망이신 분들 중에서 내가 뭐 그렇게 특별한 재산도 없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연습 삼아 한번 신청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확한 그 심사 기준을 알면 또 올해는 안 되지만 내년에 신청이 가능할 수도 있는 거고 또 내년에 안 되면 그 다음 해도 신청할 수 있는 거고 그렇게 하면서 이 정확한 내용을 알고 국가보훈부에서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에게 지급을 하는 이 생활조정수당을 지급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영상을 만들고 나면 많은 분들이 생계지원금과 관련해서 질문을 하십니다. 그분들은 고엽제 후유의증, 경도장애나 중등도장애 받으시는 분들, 그리고 참전 명예수당을 받으시는 분들, 이분들은 생활조정수당 대상자가 아닙니다. 생계지원금이라고 또 따로 있습니다. 매월 10만원씩을 지급해드리는, 그런데 조건이 80세 이상일 경우에만. 그래서 만약에 고엽제 후유증이나 참전 유공자이신 분들, 5.18 유공자나 특수임무 유공자 이런 분들 중에서 80세 이상이고 생계가 곤란하시다. 그리고 중위소득 50% 이내에 들어있는 분들 같은 경우도 신청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매월 10만원씩을 추가로 생계지원금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동안 부양 의무자 때문에 정말 많은 분들이 혜택을 못 받았는데 그게 오늘 날짜, 오늘이 2025년 4월 22일입니다. 오늘 날짜로 전면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혹시 작년에 신청을 하셨다가 탈락하셨던 분들이거나 또 올해 4월 22일 이전에 신청하셔가지고 탈락하셨던 분들,
이런 분들 중에서 중위소득 이하 7급이나 6급 사망이신 분들, 이분들은 다시 한번 또 신청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왜 탈락이 되었을 경우에는 왜 탈락이 되었는지 그 내용을 꼭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 생활조정수당과 관련된 내용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가유공자 길잡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